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들어보셨죠? 재산과 소득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국가에서 요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장기요양 등급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들만 아는 꿀팁까지 쏙쏙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1위 재가요양 서비스 브랜드 스마일시니어의 이진열입니다. 만약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와 장기요양 등급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요양 서비스 비용과 복지용구 렌탈, 구매 비용의 85% 이상을 지원해드리는 국가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셔야 돼요. 보시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전송하는 건데요. 어르신이 만약 직접 신청을 하신다면 본인의 기본 정보를 기입하시고 우편물 수령지까지 입력하신 후에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어르신 주소에 가장 가까운 공단에 팩스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르신이 아니라 보호자님께서 신청을 하신다면 앞에 말씀드린 어르신 정보뿐만 아니라 보호자님의 개인정보, 그리고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두 분 모두의 신분증을 함께 팩스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가까운 공단이 도대체 어딘지 사실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1577-1000,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 분들께서 가장 가까운 공단 팩스 번호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스마일시니어에 전화하시면 전국에 계신 스마일시니어 센터장님께서 직접 어르신과 보호자님을 대면해서 뵙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원스톱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비대면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그러면 수일 내에 공단 직원분께서 어르신께 몇 월 며칠 날 어르신들에게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오실 거예요. 최근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가 너무 많아져서 일정이 최대 한 달 정도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공단 직원분께서 방문하시게 되면 어르신 댁 환경도 확인해 보시고 어르신께서 혼자 옷을 벗고 입으실 수 있는지, 씻고 식사하실 수 있으신지, 화장실은 가실 수 있으신지, 오늘이 며칠이고 여기가 어딘지, 오늘은 겨울인지 여름인지, 총 5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을 드리게 돼요. 이 과정이 솔직히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정말 기분도 나빠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외에도 아무래도 조사원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로 어르신 지병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등급이 나오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뭔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일어나서 어르신이 혼자 이렇게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정이 좋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솔직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꼭 신청을 하시고 나서 공단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번의 등급 신청 경험이 있으신 요양시설 센터장님들과 함께 주의하실 점도 들어보시고 어르신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이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걸 꼭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파킨슨병을 굉장히 오래 앓고 계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어르신께서는 아무래도 파킨슨병이 있으셨다 보니까 장기요양 등급이 판정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에 탈락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신 케이스가 있어요. 이 경우 제가 처음부터 재신청을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조선 응대나 어떤 부분을 더 어필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런 걸 촘촘하게 알려드려서 최종적으로는 3등급 판정을 받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를 통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계속 쓰고 계세요. 이렇게 공단 조사원분들이 다녀가시고 나면
의사소견서라는 걸 받아오라고 할 거예요. 아마 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되게 그려지실 텐데 이걸 받으러 한번 병원에 다녀오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병원에 다니시면서 받아 놓으셨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번거로우시겠지만 새로 병원에 한번 다녀오셔서 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 양식에 맞는 의사소견서 발급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의사소견서는 단순히 어르신이 어떤 질병이 있다고 이렇게 써드리는 의사소견서는 아니고요. 조사원분께서 오셔서 어르신에 대해서 조사한 정말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의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큰 병원이나 혹은 내가 다니던 병원이 먼데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동네에서 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많이 해보신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 어떤 걸 써드려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아시다 보니까 어르신의 상황이나 혹은 그 양식에 맞게 적합하게 기재해 주실 수 있겠죠. 여기서 딱 전문가들만 아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병원들 리스트가 쫙 있어요. 의사소견서를 발급해드리는 병원 중에 이렇게 서류가 아니라 전산으로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소견서를 발송해 드릴 수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들 중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이걸 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보호자분들과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장기요양 등급 잘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핵심은 만약 어르신께서 재가요양 서비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님께서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어르신들의 학교라고 불리는 데이케어 센터, 전동침대나 휠체어를 렌탈하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만약에 받고 싶다 하신다면 사실 어떤 등급을 받으셔도 사실상 무방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기요양 등급마다 그냥 차이는 어떤 거냐면 월별로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도액이 크다고 해서 재가요양 서비스를 쓰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혹은 횟수가 늘어나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전체 한도를 모두 100%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일단은 더 높은 등급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등급을 한 번에 빨리 잘 받으시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번에 빨리 잘 받느냐? 사실 가장 쉬운 건 이미 이 경험이 굉장히 많은 재가요양기관 센터장님들과 함께 이 전체 과정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방문하겠다는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도 한참을 기다리시는 보호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조사원분들이 오셨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냐라는 걸 몰라서 어르신이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살던 집이니까 평소보다 훨씬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게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이 제도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설득해 나가는 일도 솔직히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센터장님들과 함께 이 과정을 진행해 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나는 장기요양 등급이 탈락됐는데요, 혹은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는 경우도 사실은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재신청을 하는 경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경험이 많은 재가요양센터의 센터장님들과 함께 이 전체적인 등급 신청 과정을 함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을 도와준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저희는 상담하는데 유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편하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한 번에 빨리 잘 등급 신청을 하셔서 등급 판정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등급 신청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뭐든 댓글 달아주세요.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분들께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열심히 저희가 소통하고요. 저희 컨설턴트 분들께서 엄청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경험에 따라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나는 전화로 직접 설명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 스마일 시니어 임직원분들께서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료 무료인 거 아시죠? 저희 스마일 시니어는 보호자분들과 어르신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일 시니어의 전문가 군단이 알려드리는 정확한 정보 빼놓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